7장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 발표를 맡게 된 조혁재입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5.7.1절 사후 매개 변수 분포한 다음에 5.7.2절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적화, 그 다음에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분포는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 가중치에 대한 사전 분포는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알파의 마이너스 1승인 그런 형태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능도 함수를 이렇게 뒀을 때 사후 분포의 경우에는 사후 분포는 사전 분포와 가능도 함수에 대한 곱의 비례함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후 분포의 그냥 사후 분포를 사용하기에는 계산할 때 매우 복잡하므로 로그 값을 취해줘서 계산을 하는데, 아까 나왔던 사후 분포의 곱에다가 로그 ln을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수항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므로 저희가 상수항을 무시하고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인 알파와 베타가 고정됐을 때 사후 분포의 최대값을 WMAP라고 두고 계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역적 가우시안 분포의 근사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적 가우시안 분포의 근사치는 사후 분포의 로그값, 결국 정교화된 제곱합 오류 함수를 2번 미분한 값이 되게 됩니다. 이걸 2번 미분을 하게 된다면 한 번 미분을 한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한 번 더 2번 미분을 한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여기 베타의 헤이시안 분포를 곱한 헤이시안 행렬을 곱한 값이 되게 됩니다. 그
엑스포의 가우시안 근사치는 근사치이므로 여기다 QW 바 D를 계산했는데 이 부분의 경우 이 근사를 이용을 한다면 이런 형태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미분한 값인 이 값은 그레이디언트이므로 이 WMAP에서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항은 0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경우 이 부분이 마이너스 아까 구했던 지역적 가우시안 근사치의 역수가 되게 됩니다. 결국 해당 식은
ln을 제거하고 질소화를 하게 된다면 네, 첫 번째 마이너스는 왜 없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어떤 아예 거? 첫 번째 항은 0이라서 없어지는 게 맞는데 그 뒤에 마이너스 ln p w 맵. 이 항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네. 이 항이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괄호가 사라진 거예요. 아, 네, 여기 대괄호 네. 여기 대괄호 끝이 없구나. 여기 대괄호가 있어가지고 아, 네. 곱해진 식이라서 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데 이 형태는 바로 가우시안 평균이 WMA P이고 그다음에 분산이 A-1 이 형태의 가우시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분포의 가우시안 분사치는 회장식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 분포의 경우에는 예측 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뭐 베타가 비틀 Q 뒤로 내가 분사를 했으니까 이식을 분사를 시켰으니까 이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하면
식을 그 가우시안 분포의 곱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분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트랜스포즈는 어디서 Y가 아니라 G입니다. 제가 살짝 헷갈렸는데 여기서 G는 Y x, w를 미분한 값입니다. 여기서 이 w는 wma 이때 w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g입니다. 이것 그래서 현재 이 y 이식을 테일러 전개를 하면 현재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창은 사라지고 1차 테일러 전개를 했을 때 주변 WMAP 주변 네트워크 함수를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고 요게 여기가 아까 y x, w였으니까 이 식을 대입을 시키면 이 예측 분포를 이런 식으로 근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포를 구할 예정인데 이 분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분산의 첫 번째 항인 이 항은 그 타깃 변수의 내재적인 노이즈에 관련된 항이고 두 번째 항은 x의 정속적인 항으로 남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 x에 관련된 항이 남았기 때문에 x의 정속적인 그 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 최적화를 해야 되게 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의 주변 가능도 함수 결국 그 증거 함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게 됩니다. 이 경우 이 주변 가능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식도 그냥 이대로 있으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ln을 띄워가지고 로그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알파 알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분포를 곱하게 되면 이 두 분포를 곱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지수항 안에 부분이 복잡하니까 이 부분을 마이너스 2w로 두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만약 그리고 이 w식은 다시 이걸 테일러 정제를 해서 분사를 한다면 P로 분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적분을 해야 되므로 이 형태가 되고 결국 이 적분은 이런 형태로 적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대문자 W는 그 스몰 W 상의 총 매개변수 숫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이 W를 이렇게 뒀는데, 그리고 정교화된 오류 함수 이 WMAP는 이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육각 방정식을 해당식처럼 두게 되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에 대해서 구할 차례인데,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아까 봤던 정교화된 오류 함수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또 여기서 ln의 그 a를 ln a는 i로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식 또한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나왔던 주변 함수를 전부 다 미분을 하게 된다면 그 아까 왼쪽 식에서는 여기서 이 부분은 알파에 대해서 보강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쓰면 이를 곱하고 정리를 하면 이 해당식을 정리를 해야지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 해당식을 살짝 변형을 하게 되면 이런 해당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람다 i를 감마로 두게
감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여기 대입시키고 알파를 곱게 된다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결국 알파는 알파에 대한 최적화는 이런 식으로 이 식으로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타에 대해서도 똑같이 미분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 A에 대한 식도 베타로 미분을 하게 된다면 이 식을 다시 아까처럼 변형을 해주면 그럼 이 식은 다시 베타분의 감마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람다 i가 베타 u i와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똑같이 두게 되면 이 양변에 이 베타를 곱해준다면 근데 이 식에서 이걸로 나누는 것보다는 베타분의 1로 나누고 n-r 감마분의 1로 나눠서 n- 감마를 나눠서 베타분의 1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베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모델의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재추정하는 하는 과정과 사후 분포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알파 베타에 대한 주변화가 필요한데 이 주변을 실시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가우시언 근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 다른 모델들을 비교하려면 아까 그 알파 베타 값을 재추정했으므로 그 재추정한 값을 이 시계에다가 다시 대입하여 근사에서 그 모델 성능 증거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다시 알파 베타에 대해 주변화를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회귀에 관련된 최적화 문제와 그런 문제들을 풀었다면 이제는 분류에 대한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분류를 할 때는 이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한 단위 분류에 대해서 그 출력 네트워크로는 단일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출력 함수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로그 가능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식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베타에 대한 관련된 식이 아예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처음 할 때 데이터 포인터들이 올바르게 분포하였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베타는 생략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교화된 오류 함수를 해당식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게 된다면 이거 이런 식으로 아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알파에 대해서 최대화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 식을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게 된다면 아까 똑같은 그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식과 동일한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도식은 이 클래스에 대한 분류 문제를 사용할 때에 대한 성능 결정 경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녹색 선은 결정 경계를 나타내고 최적의 결정 경계를 나타내고, 여기 검은색 선은 8개의 유닛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최대의 가능도 방법으로 근사한 결과이고, 빨간색 선의 경우 정교항을 추가한 경우입니다. 이 빨간색 선의 경우에는 그 정교항의 알파 값을 증거 방법론을 통하여 최적화를 했는데 초기값으로 0을 사용했습니다. 이 증거 방법 보시면 알겠지만 증거 방법론으로 계산을 한 경우 그 과적합 현상이 현저히 줄어듦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측 분포에 대한 근사치는
여기서 기대값은 W에 대한 기대값인데 저희가 그 MAP 근처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값은 WMAP가 되므로 이 1차항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차항의 경우 이 미분을 다른 형태로 쓰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A 행렬과 같기 때문에 이 식도 평균을 취하게 된다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예측 분포 근사치의 경우 이 적분이 평균값을 계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분포로 분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력 유닛에 대한 선형 근사치는 이 테일러 그 근사를 하게 되면 해당 식으로 근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측 분포의 경우 그 네트워크 가중치에 대한 출력 유닛에 대한 활성도 값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게 되는데 이 가중치에 대한 출력 유닛의 활성도 값의 분포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고 이 식은 가능도함수와 사후 분포에 대해서 적분한 곱해서 적분한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A는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분포를 디렉 델타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을 디렉 델타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면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다시 이 분포를 디렉 델타에 넣고 아까 앞에서 그랬던 출력 유닛에 대한 순역 분사치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적분값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의 경우 여기서 A는 이 식일 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W는 가우시안이고, 가우시안의 선형 결합을 한 경우 가우시안 분포이기 때문에 기대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저희가 MAP 근처에서 이걸 근사하기 때문에 기대값 W는 WMAP와 같게 되므로 이 부분이 0이 되고, 결국 평균은 AP가 되고, 분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식과 이 식은 상쇄되고 요 안이 다시 0이 되게 되므로 분산은 제곱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이 평균 값은 I0J에서 이 식이므로 결국 분산의 경우 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모든 근사를 할 때 타우 분포가 매우 좁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예측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에 대해 근사해야 되게 됩니다. A에 대해서 주변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책에서는 이 주변화 과정을 식 4.153에 있는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근사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식 4.153은 이런 함수와 가우시안 분포에 대한 적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 4.153의 근사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런 t가 타겟 분포가 1일 때 이런 분포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시그마 a 제곱과 b는 모두 x에 관련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할 때 저희가 4장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 부분은 그냥 결과만 어떻게 근사되는지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실험에 대한 결정 경계에는 결국 그 혈례경사법을 바탕으로 가중치 매개 변수를 찾아내서 증거 반복론을 이용해 그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를 최적화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구했던 그 알파식으로 최적화를 했고, 왼쪽 도식은 매개 변수에 대한 아까 나왔던 WMAP 점 추정을 바탕으로 이 해당식을 적용한 결과이고, 여기서 녹색 선의 경우 y가 0.5일 때의 결정 경계를 표현했으며 나머지는 각각 0.1, 0.3, 0.7, 0.9일 때의 출력 확률입니다. 오른쪽은 방금 전 나왔던 이 근사를 이용한 결과인데, 결국 A에 대한 주변화를 실시했으므로 그 주변 그 곡선이 0.1일 때와 y가 0.1일 때와 0.9일 때를 비교해보면 더 넓게 펴졌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넓게 펴졌기 때문에 이 근사를 실시했을 때 신뢰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질문 있으면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5.1번 5.1 별게 없는데 별 3개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노가다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 외적 근사에 대한 식 5.86이라고 하는데 5.86은 제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헤시안의 근사는 이렇게 BN 트랜스포즈로 나타낼 수 있고, 이 BN은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BN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W 벡터 A였나?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네. 다시 한번 가서 15.86 근처로 가면 있을 텐데 BN이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BN이 뭐더라?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 네? 5.8 밑에 바로 밑에 거기 있네. AM 맞네. 네. 그렇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K 5.86이 하나인데 여러 개에 대해 확장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책을 잘 뒤져보면 이제 회기 문제에서 효용 유닛이 여러 개일 때 그냥 L2 노름 써서 에러 함수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써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 그냥 크게 뭐는 없고 그냥 열심히 미분하면 돼요. 미분 2번 해가지고 미분 2번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제가 잘못 썼는데 여기 잠시만 이건 제대로 쓴 거구나. 제대로 쓴 거고 그래서 이 HN을 좀 재기적으로 다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HN을 재기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텀 HN 플러스 1은 여기 n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n 플러스 1번째만 더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i는 1부터 라지 i까지 해서 이 안쪽에 있는 텀만 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재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5.87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출력 리밋이 여러 개인 경우에 근데 이게 5.88을 적용하면 5.89와 같이 개별 패턴들로부터 뭐 해시하는 역을 찾을 수 있다 하는데 이거는 뭐 안 할게요. 5.88 보면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지루하고 복잡하고 딱히 얻는 것도 없는 그런 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5.88은 안 할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많이 했죠. 네. 그리고 5.2 미분의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이계층 순전파 네트워크의 해시한 행렬의 원소에 대한 결과식 5.93, 5.94, 5.95를 유도해라.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많이 헷갈리긴 했는데 이게 책에서 계속 G랑 A의 역할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풀어오긴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 풀었다면 노테이션이 다를 수도 있고요. 저랑 이 책 근데 일단 이 책의 식 5.9를 보면은 네트워크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밖에 안에서부터 봐야죠. 이거는 사실 네트워크를 함수 형태로 보면은 x가 입력이고 w 첫 번째 층 가중치가 WJI로 뭐야 이거 터치도 되네. 하여튼 WJI 첫 번째 층에서 선형층 통과하고 첫 번째 액티베이션이 H고 첫 번째 액티베이션 통과하기 전에 이제 선형층만 통과한 걸 G라고 해놓고 액티베이션은 A라고 해놓고 뭐 두 번째 층 통과한 거를 뭐 딱히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 볼 때마다 이거에 대한 저게 달라지거든요. 그 표기법이. 그래서 막 초반부에 막 5장 초반부에 보면은 네트워크 그림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또 다르게 나와요. 250 한국어판 기준으로 257쪽에는 또 은닉 유닛을 GN이라고 하는데 딴 곳 가면은 막 선형층만 통과한 걸 G라고 하고 뭐 그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제 마음대로 썼고요. 이것도 제가 풀면서 좀 골치가 아팠는데 그래서 일단 풀어볼게요. 뭐 그냥 너무 표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뭐 에러 함수 미분하는 건데 뭐 이거는 그거 제가 쓴 거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YK가 있고 여기에 마지막 층 액티베이션 K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GK가 있다고 치고 제가 풀었을 땐 이렇게 소리가 했거든요. 안 들린대요. 아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아 그럼 이게 뭐가 내가 이걸로 궤도를 했나요? 그럼 그거 아, 촬영 공유 했어요? 핸드폰으로
문제를 뭐 그냥 소리 없이 지나가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말하자면 여기 에러 함수가 있고 에러 함수를 회기 이제 출력층에 여러 개의 뉴런이 있는 회기의 경우에 이 책에서는 이러한 L2 노름을 제곱한 형태의 에러 함수를 쓰고 이걸 그냥 미분하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은 제기식이 나온다. 근데 이 다음에 이제 5.88 막 그런 이제 이상한 길고 복잡한 것들은 스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할 건데 네트워크 세팅을 먼저 하면은 AJ, CJ 솔직히 이게 약간 좀 그렇게 있긴 한데 그냥 저는 이렇게 두고 풀었어요. 근데 이게 책에서 부호를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이걸 쓰진 않았는데 그렇고요. 여튼 그래서 그냥 역전파 연습이에요. 그냥 미분 연습이고 이제 첫 번째 소문제가 여기 문제가 크게 세 개가 있거든요. 정확히는 세 개 문제가 세 개가 있는데 5.93, 5.94, 5.95를 유도해라라고 하는데 5.93은 두 번째 계층에 가중치가 모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1이고 이게 2면 이 가중치에 대해 역전파가 아니라 이 가중치에 대해 해시안을 계산하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가중치에 대해 해시안을 계산하려면 여기 WJK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책에서 노테이션은 이제 만들었었구나. 만들었었네. 이 책에서 노테이션은 갑자기 KJ로 쓰죠. 네. 이 책에서 노테이션은 KJ로 들어오는 게 뒤에 있고 나가는 게 왼쪽에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 WKJ에서 이 Y까지 가는 이제 경로를 모두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근데 뭐 사실 여기 네트워크에서 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따로 이제 잠시만 이걸 압축을 잘못했네. 여기가 XR이었는데 네, XR이고 차층엔 액티베이션이 없었어요. 여기에 첫 번째 액티베이션이 있고 여기에 두 번째 액티베이션이 있을 텐데 보통은 이 둘이 같고요. 하여튼 근데 이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네트워크 세팅에서는 책에서는 그냥 시그모이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층은 그냥 황등 함수를 쓰고요. 그냥 아이덴티티. 이 책 세팅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소프트맥스 미분할 때처럼 막 그렇게 몸을 비틀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W에서 잠시만요. 네. WKJ에서 YK까지 향하는 그냥 역전파 경로를 전부 계산하면 되고 근데 WKJ 다음에 GK 다음에 AK인데 근데 뭐 어차피 이 YK는 안 쓸 것 같으니까 여기를 그냥 로스로 놓고요. AK로 대체하면 되고 여기가 에러라고 놓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역전파 경로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로를 그대로 따라 쓰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할 때 라운드 G 근데 여기에서 K는 사실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보면 뭐 사실 물론 이제 여기 G라는 액티베이션이 여러 개 있고 A라는 액티베이션이 있고 여기 W가 이렇게 화살표처럼 있는데 뭐 어쨌든 여기 G라는 층에 지금 웨이트가 J에서 K로 가고 있죠. 근데 K가 아닌 다른 친구들은 사실 뭐 웨이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명백하니까 그냥 여기 GK만 놔주면 되고요. 그래서 GK에 그리고 여기에 액티베이션 AK 그리고 액티베이션 AK 그리고 여기에 에러 이렇게 해준 게 맨 위죠 사실은. 뭐 근데 제가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엄밀하게 하진 않았는데 여기에서 사실 GK가 사라졌죠. 여기에서는. 근데 뭐 마지막 층은 어차피 액티베이션이 항등함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1이 돼버리고요. 왜냐면 그 Y는 X가 항등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하면 1이 돼버려서 이 부분이 사실 1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이 부분이 잘 보면은 GK는 그 J 프라임이 있을 때 뭐 XJ 프라임 W KJ 프라임이거든요. 그러면은 WKJ에 해당하는 애만 살아남으면은 이제 보통 이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죠. 이걸 지우어서 디렉이 아니라 크로네커 델타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에서 J랑 J 프라임이 일치할 때만 1이고 아니면은 편미분으로 0이 돼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XJ만 남고요. 그래서 여기에 남는 친구가 XJ다. 뭐 이 부분은 뭐 그래서 K랑 J만 여기 프라임만 붙였어요. 저기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 더 반복할 건데 시간이 50분이라 좀 빨리 하자면 그래서 이 레이어는 이렇게 쭉쭉 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여기는 사실 첫 번째 레이어이기 때문에 경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미분 경로가. 그래서 쭉쭉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미분해서 해시안으로 전개하시면은 바로 다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번인데 이거는 좀 복잡해져요. 제가 5.95는 스킵을 할 거예요. 5.93, 5.94, 5.95가 있는데 5.93이랑 5.94를 둘 다 하면 5.95는 할 수 있을 거라 5.95는 스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여기에 있는 WJI 이 친구에 대한 해시안을 구하려는 거죠. 아까까지 이 친구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액티베이션이 아까 있었죠. 시그모이드. 그래서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에서 이제 좀 아까 길게 설명하긴 했는데 이제 다시 보자면 WJI분의 파셜 WJI 파셜 GJ 이거는 XI가 댐이 뭐 금방 눈에 들어오죠. 이거는 선형 레이어니까. 근데 액티베이션을 통과하고 액티베이션도 시그모이드니까 그냥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친구에게만 디펜던스 하는데
라운드 AJ부터 라운드 2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부터 경로가 나뉘어지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라운드 AJ분의 라운드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에 K 프라임이 들어옵니다. K 프라임이란 변수가 들어오고 모든 가능한 경로를 다 탐색을 해야 돼요. 여기에 K 프라임이 들어오고 모든 가능한 경로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 근데 뭐 얘는 아이덴티티라니까 아까 날렸고 얘는 K 프라임이죠. 얘는 K 프라임이 아니라 얘는 W K 프라임 J예요. 왜냐면 얘 곱해서 다 더한 게 여기 G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는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근데 아래는 기니까 그냥 다들 각자 해보시고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각자 해보세요. 아니면 뭐 푸셨으면 그냥 넘겨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건 제가 여기에는 크로네커 델타를 썼는데 여기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썼거든요. 근데 이게 뭐 크로네커 델타랑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거의 이제 저런 연산에는 거의 똑같은 거고요. 근데 이제 책에 아이덴티티로 나와가지고 그냥 아이덴티티로 썼습니다. 한 번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 별로라서 패스를 하고요. 5.23도 패스를 할게요. 이거 그 해시안 방금 한 거를 그냥 여기 RNN 마냥 여기 층 하나 추가해서 또 해보라는 건데 이것도 노가다에 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스킵을 할게요. 뭐 딱히 크게 배우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5.24는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입력을 적절히 스케일했을 때 그의 이제 웨이트를 반대 방향으로 스케일을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가 완전히 똑같은 값을 내뱉게 할 수 있다고 그냥 그걸 보이는 거고 진짜 간단해서 뭐 그냥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24도 되게 별거 없어요. 이것도. 네, 그래서 패스할게요. 그리고 5.25는 제가 말했듯이 이거는 좀 제가 답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5.25에 제가 5.25로 진짜 화가 나가지고 위에 보면은 건데 답지가 이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 책에 보면은 에러 함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책에는 에러 함수가 그 문제에 나와 있거든요. 5.25 문제. 5.25 문제에 보면은 2제로 더하기 쿼드라티크 W부터 W 벡터 스타 트랜스포즈 시안 W
얼리 스타핑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정교화랑 비슷하게 작용한다. 레귤러라이제이션이랑 그거를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전 이 문제가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냥 문제 의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헤맸던 게 뭐냐면 여기에 그레디언트 W 벡터를 양측에 취해졌다고 하면은 사실 이 에러 함수도 살아남아야 돼요. 저 이 제로라는 걸 뭐라고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에러 함수를 근데 계산해서 그냥 제외를 했어요. 보면 그냥 여기 미분했는데 에러 함수가 날아가서 제가 열심히 풀었는데 잘 안 풀려서 이제 2시간 고생하고 나서 이건 일단 발표해야 되니까 답지라도 보자 했는데 이래서 좀 허무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수학적 기납법으로 뭐 이제 웨이트가 웨이트가 이제 타임 스텝에 따라 점점 이제 저 최저값으로 변한다. 뭐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타우가 타임 스텝이 아니라 정확히 타우가 그 학습 이터레이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 이터레이션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 로가 러닝 레이트였나? 네, 로가 러닝 레이트고 이 에타가 고유값. 그래서 러닝 레이트와 고유값이 뭐 러닝 레이트 보통 엄청 작고 고유값이 크다고 해도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진짜 어지간히 뭐 울퉁불퉁한 로스 함수가 아닌 이상 뭐 보통 러닝 레이트가 1에 마이너스 5승 뭐 10에 마이너스 5 3승 4승 막 이렇게 났는데 하여튼 이게 뭐 대충 0과 1 사이라고 쳐보면은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제곱을 하면서 0에 가까워지므로 이제 최저값인 WJ 스타 가까이 이제 수렴하게 된다. 정확히 이게 최저값과 고유 벡터의 내적이죠. 최저값과 고유 벡터의 내적 근처로 간다. 그 내적에 저 이제 정확히 저 WJ 자체가 고유 벡터와 내적 값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로 저자들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이 로 맞죠? 러닝 레이트와 이터레이션을 곱한 거의 역수가 정교화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러닝 레이트와 이터레이션을 곱한 것이 정교화의 역수에 비례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증명을 다 정확히 하진 않아서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그 러닝 레이트와 이터레이션이 적을수록 이제 레귤러레이션 그 정교화를 적게 준 것과 같고 이제 러닝 레이트 곱하기 이터레이션이 커질수록 정교화를 약하게 준 것과 같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사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터레이션 엄청나게 많이 하면은 이제 이게 정교화함이 없어지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